Copy that money.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덴머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풋프린트입니다. 최근에 오더 플로우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났는데 오더 플로우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오더 플로우가 과연 뭐고 풋프린트는 또 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일단 풋프린트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기존에 대표적으로 사용했던 이제 캔들이라든지 그리고 거래량, 이 내용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풀어낸 지표가 풋프린트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 풋프린트가 도대체 왜 필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매매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차트를 처음 배우던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캔들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배우죠. 그리고 여기서 배우는 요소들이 꼬리와 몸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캔들에는 시, 고, 종, 저가 표현이 된다.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풋프린트의 표면적인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캔들 구성에 대해서 배우면은 다음엔 어디로 넘어가느냐, 보통은 멀티바 패턴으로 넘어가죠.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베어리시 인걸핑, 블리시 인걸핑,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장악형 음봉이 뜨면은 가격이 한 차례 더 내린다, 장악형 양봉이 뜨면 가격이 한 차례 더 오른다, 뭐 슈팅 스타가 있고, 코인에서는 잘 찾아보기 힘들지만 하람이라는 패턴들도 있고요, 적산병, 흑산병도 있고, 뭐 이것저것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1단계, 2단계가 끝난 이후에 사실상 매매를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다가 뭐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캔들 패턴들이, 거래량들이 배신을 때리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겠죠. 우리가 계속 하락하는 국면에 있는데 어느 순간 이런 식으로 도지 캔들을 보이게 된다. 거래량도 좀 줄어드는 것 같고, 보통 이후에 어떤 그림을 기대를 하죠? 보통은 이제 양봉이 떠주는 그런 그림을 기대를 할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음봉 떨어지면서 추가 하락을 보이는 경우들도 왕왕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 결국에 저는 캔들 미인계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인계가 뭐죠? 예쁜 여자의 앙인데 여러분들이 예쁜 여자에 관심을 받을 일은 사실상 없다. 단순 속이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지 캔들이라는 것이 분명히 반전 신호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누군가가 의도한다면은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패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표면적으로 나타난 요 내용, 요 캔들 하나, 즉 결과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는 뭐가 있을까? 대표적으로는 이제 시장가와 지정가의 힘겨루기가 있겠고, 거래량 지표에서도 일부 힌트를 찾을 수는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이 또한 단순히 결과를 표현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풋프린트는 저는 이런 한계들을 돌파하는 엑스레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치과에 갔다고 칠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빨이 썩었다고 할 때 볼따구가 부어 있을 수도 있지만 안 부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볼따구만 봐서는 이 사람이 충치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다. 저는 이것이 캔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게 된다면은 볼따구가 부어 있는 것이 진짜 충치 때문인지, 아니면은 부어 있지 않더라도 충치가 있는 걸 발견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풋프린트라는 이 엑스레이를 사용을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살라는 뭐 도지 캔들이 이게 썩은 놈인지 아니면 찐인지 이런 거를 어느 정도는 판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좀 생긴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왼쪽과 오른쪽은 똑같은 차트입니다. 근데 얘는 캔들로 표현이 된 거고, 얘는 캔들 안에 풋프린트로 표현이 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확대하면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여러 박스들이 보이고, 또 이렇게 자주색으로 표시된 POC 라인이 보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총 거래량과 이거는 해당 방향으로의 델타를 의미를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좀 더 뒤에서 이어가 볼게요. 네, 이어서 알아볼 내용은 거래량의 본질입니다. 풋프린트라는 지표 자체가 총 거래량과 이제 델타, 이걸 중심으로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거래량이 확실히 무엇인지를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일 핵심은 이거죠. 거래량은 1 매수와 1 매도가 합쳐진 결과이다. 쉽게 말해서 파는 놈이 있다는 것은 반대편에서 사는 놈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제가 가져온 거는 일반적인 캔들과 일반적인 거래량 지표예요. 이 내용이 사실은 되게 단순하지만 제대로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캔들이 아직도 많다. 거래량 캔들이 초록색이니까 사는 사람이 많다. 거래량 캔들이 빨간색이니까 파는 놈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말은 틀린 말이죠, 여러분. 왜냐? 방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 거래량은 1 매수와 1 매도가 합쳐진 결과입니다. 파는 놈이 있다는 것은 사는 놈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일반 거래량 지표는 항상 5대5 무승부의 지표입니다. 여기서 빨간색 캔들로 거래량이 크게 나왔다고 해서 파는 사람이 많다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있는 내용은 말 그대로 볼륨, 양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많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한 매도세, 매도 압력, 매도 우위 이런 거는 어떤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걸까? 분명히 아까 거래량 같은 경우는 항상 5대5의 무승부 지표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열을 가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자, 정답은 시장가 주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여러 가지 주문 형태가 있지만 크게는 시장가와 지정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가는 저는 창으로 비유를 하고 싶고 지정가는 방패로 비유를 할게요. 공격수고 이제 수비수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잠깐 호가창을 떠올려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호가창이 있고 위에 매도 주문이 깔려 있죠. 아래에는 이제 매수 주문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 점들이 주문이라고 할게요. 이것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방금 말한 지정가가 되겠죠. 그리고 시장가는 무엇이냐? 이 주문을 체결시켜서 시장의 방향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시장가 주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매도세가 강하다, 매도 압력이 세다, 매도 위에 있다. 이 말은 시장가 매도 주문이 많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그냥 볼륨 지표, 단순히 볼륨을 보여주는 5대5의 지표에서는 이 내용을 판가름할 수가 없다. 시장가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가 이제 델타입니다. 자, 코인앤크에서 제공되는 지표를 확인을 하면은 아래에 있는 검정색 숫자가 해당 캔들의 총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숫자, 이 초록색 그리고 빨간색 숫자가 델타를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델타는 시장가 매수 빼기 시장가 매도의 총량입니다. 한마디로 초록색 양수로 기록이 된다는 것은 해당 캔들에서 매수세가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당 캔들에서 매수세가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시장가 매도가 시장가 매수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죠. 지금까지 내용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또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처럼 하락하고 있었고 도지 캔들이 이렇게 떴다. 이제는 그러면은 무조건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적어도. 자, 그러면은 이 도지 캔들을 이런 식으로 까봤을 때 거래량도 미미한데 델타 값은 매수와 매도가 거의 평형을 이루고 있더라. 1번, 2번. 이런 조건이라면은 여러분들은 매수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정답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거래량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쵸? 근데 이걸 까보니까 시장가 매수도 없고 시장가 매도도 없다. 폭풍 전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자리들이 도지에서 나 분명히 샀는데 아래로 더 꼬라박는 그런 전조 현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른 식으로 달라지는데 거래량은 크게 오르고 있는데 델타는 또 비슷하더라. 이러면 이게 또 반전 신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거래량이 오른다는 것 자체가 본격적으로 가격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신호고 거래량이 올라왔는데 매수와 매도가 팽팽하다. 정말 영혼의 맞다이를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을 또 생각을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풋프린트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확실한 답을 찍어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단순히 캔들로 도지 형태니까 오를 거야. 적어도 이런 막연한 시나리오는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네, 다음 첫 번째로 실전 활용해서 배워볼 내용은 흡수, 앱솔루션입니다. 이 앱솔루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전략이라기보다는 해석 방법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까 우리가 무슨 얘기했죠? 거래량이 낮아질 때 근데 매수매도 델타가 제로에 수렴할 때 그리고 거래량이 높아질 때 마찬가지로 델타가 제로에 수렴할 때 이 하나의 맥락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사실 중요한 개념은 이 앱솔루션이라는 건데 그만큼 이 앱솔루션을 잘 이해를 한다면은 방정식 외우듯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외우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직접 적용을 해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이 흡수 도대체 뭘 흡수한다는 걸까요? 시장가와 지정가의 싸움은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집중했던 거는 시장가 창이었어요. 그럼 이제 방패 지정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봐야겠죠.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가격이 시장가 매도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방패가 이것을 지켜낸다는 것은 아래에 깔린 지정가 주문들로 이 공격을 상쇄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문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데 이것을 다시 방어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여기서 누군가가 크게 매수를 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고래라든지 스마트머니라든지 큰 손이 이제 보통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 공격에서 나오는 매도
매도 물량들을 다 받아 먹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변곡이 시작이 될 수가 있다. 이게 앱솔루션의 메인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우리가 풋프린트라는 오더 플로우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고 해도 이것이 정확한 타점을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차트 분석은 그 나름의 개별적인 효용이 있기 때문에 같이 조화롭게 쓸 줄 알아야 한다. 첫 번째로 저는 그래서 캔들 위치나 모양을 먼저 확인하라고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흡수라는 개념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락 추세의 최하단이라든지 혹은 주요 지지선 부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각자 보는 게 있으니까 되돌림이라든지 매물대라든지 여러 근거를 더해가지고 우선 올바른 자리 자체를 식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과정에서 캔들 모양은 반전형을 의미하는 망치라든지 도지라든지 이런 녀석들이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 다음부터 이제 풋프린트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풋프린트에서는 뭘 확인을 해야 되냐? 캔들의 맨 아래쪽 가격대 아랫꼬리 부분에 거래량 쏠림 현상이 있으면 좋습니다. 창과 방패의 대결을 했어요. 창이 내려 꼽는데 방패가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다 받아먹는 흔적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랫꼬리 부근에 거래량이 쏠릴수록 이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좌측 시장가 매도의 클러스터가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이거든요. 이 수량이 우측의 시장가 매수의 수량보다 더 커야 한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색깔로 식별을 하면 되는 거고요. 색이 더 짙을수록 규모가 크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강력한 마이너스 델타를 발견을 해야 합니다. 실전에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캔들 두 개를 놓고 보면은 캔들 크기가 그간 하락에 비교했을 때 이게 이거거든요. 똑같은 건데 캔들이 크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좀 작은 편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래량 같은 경우도 428K, 뭐 168K 이전 캔들들에 비교해보면은 꽤나 높게 나온 편이다. 그러고 실제로 마이너스 델타가 기록이 되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은 왼쪽에 이런 식으로 뭐 이거는 사실 마이너스 델타가 크게 기록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강력한 마이너스 델타의 흔적이 확인이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차트를 볼 줄 알아서 내 생각에 59K 부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라고 선제적으로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가격에 도달을 했을 때 이런 식의 앱솔루션을 발견을 한다라면은 이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됐겠죠. 네, 그리고 이 외에도 알아야 될 주요 항목이라면은 뭐 임밸런스 정도가 있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불균형을 식별해가지고 반전을 찾아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걸 당장 설명드리기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오늘 배운 것들이 너무 많다. 앱솔루션이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한다면은 이 개념도 이해하기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이건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풋프린트는 요새 POC 레벨을 식별해가지고 지지 저항을 가늠한 용도로도 많이 쓰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캔들이 보인다고 할 때 어디서 거래가 제일 많이 일어났는지는 지금 일반적인 캔들에서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풋프린트에서는 이렇게 보라색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캔들의 어느 지점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추후에 가격이 올라올 때 캔들의 요 POC 레벨에서 저항을 막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를 선제적으로 보여주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 매물대 지표 많이들 쓰시죠? 뭐 파란색, 노란색 돼 있어 가지고 어디서 거래가 많이 일어났네, 적게 일어났네 이러잖아요. 이 내용들을 캔들에 적용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풋프린트 차트 어디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 간단하게 하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대표적으로 뭐 트레이딩뷰에서도 제공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코인앵커에서 제공하는 내용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입하시면은 이제 풋프린트 같은 거는 무료 사용이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기타 기능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청산 히트맵 같은 건 너무나 당연하고 펀딩 레이트 같은 것도 너무나 당연한 기본적인 기능이고 제가 재밌게 쓰는 거는 마켓에서 자체 스크리닝을 해줍니다. 지금 뭐 급등하는 종목들, 급락하는 종목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게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AI가 전략을 짜줍니다. 뭐 가격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타세요. 여기 깨지면 손절하세요. 여기를 목표가로 두세요. 이런 것들을 AI가 자동으로 분석을 해주더라고요. 솔직히 아직 뭐 그렇게 완벽한 기능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로 인해 스크리닝이 좀 빨라지면서 도움을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능들 다 무료로 체험하고 싶으시면은 제가 영상의 댓글로 링크를 하나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통해서 가입하시면은 모든 기능이 7일 무료, 뭐 나머지는 솔직히 여러분들 결제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쓰시다가 편하신 분들, 이 방법이 나랑 맞네 하시는 분들만 사용하시면 되니까요. 부담 갖지 말고 한번 체험해 보시는 거 권장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거 코인 레퍼럴이랑 완전히 성격이 다른 그런 겁니다. 불법 아니에요. 네, 아무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랜만에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오더 플로우 관련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게 됐는데요. 앞으로 반응이 좋으면 또 영상 몇 개 올려보면서 코인앵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 무료 기능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체험해 보시고 진짜 필요하신 분들만 결제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